다현. 어서오세요. 보온에어라고 발레 라디오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첫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 많이 이제 소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3가지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가지 사연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에게 가장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사연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발레 10개월 차의 발린입니다. 제가 레오타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미운 레오타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핑크색 레오타드. 그것만 입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꾸 곁으로 오신다고 하세요. 어제도 이 핑크색 레오타드를 입고 그룹 발레를 다녀왔는데 배에 쉴 타임이 없을 정도로 계속 선생님께서 배 부분을 막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핑크색 레오타드는 특히나 제 등살, 옆구리살, 힘이 안 들어가는 이제 배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사연자님 이런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몸이 힘들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아님도 발리니 시절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저도 발리니 시절이 있었죠. 모두들 다 이렇게 발레 꿈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제 발레 성인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케미솔 레오타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케미솔 같은 경우에는 입었을 때 팔뚝이라든지 이런 이제 겨드랑이가 적나라하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몸매가 준비가 되었다 할 때는 케미솔을 입어요. 그렇지만은 좀 그게 아닐 때는 좀 소매가 있는 레오타드를 입긴 한데, 저도 발린 시절 때 역시나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가 겁이 나고, 또 거울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이 좀 예뻤으면 하는 마음에서 워머 같은 거를 좀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반팔 티셔츠를 이게 잘라가지고 크롭티로 입는다든지. 제 부유방을 사수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억강처럼 보이는 거, 자기 눈에만 보이는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려야지 확실히 거울에서 예뻐 보이니까 이제 저도 그랬었죠. 저도 주로 워머를 굉장히 많이 입는 편이었어요. 특히 상체 부분에. 네, 맞아요. 케미솔 플러스 핑크는 항상 제 자신이 자꾸 작아지죠. 핑크 레오타드가 진짜 쉽지 않은 레오타드인 건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이상하게 핑크 레오타드는 여러분들 흰색이나 스킨색보다 좀 더 뭔가 살이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흔히 말하는 핑크 소세지 룩? 네, 핑크 소세지 룩이 좀 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사연자님의 마음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보이니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냥 몸이 가만히 있으면 예쁘거든요. 근데 아라베스크를 하면은 이제 여기 살이 접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안 돼.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옆구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씬하신 발레리나님 분들도 아라베스크를 하시면 이게 살이 접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 그럼 다른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하면은 시선이 딱 걸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좀 접힌다, 옆구리살이 좀 신경 쓰인다 하면은 좀 더 가슴이라든지 반대편 옆구리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볼드브라를 조금 하면 시선이 확실히 여기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안 좋거나 나의 약점이 있다면 강점을 키워가지고 그 강점에 더 시선이 가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네, 차라리 그냥 검은색 레오타드를 입을 걸 이런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딱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의 좀 도전 같은 게 될 수가 있죠. 내가 그럼 난 좀 더 몸매 관리를 해서 또 매끈한, 좀 더 전보다는 좀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조금 다짐하게 되는, 그런 좀 도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케미솔 레오타드를 입기 위해 더 열심히 헬스장에서 이렇게 팔 운동도 하고
아마 이 사연자님은 좀 더 열심히 수업을 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기에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다른 색깔을 입으셔가지고 더 마음이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힘이 키워지지 않으실까? 그리고 좀 더 라인이 정리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입었을 때 달라진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진짜 그 쾌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 쾌감이 있어요. 예전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핏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러면은 이 네오타드로 인해서 내가 좀 뭔가 더 발전한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도전해봐요. 이 핑크색 네오타드를 내가 한번 정복해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내가 한번 어울려보겠다 라는 느낌. 네, 이렇게 또 레오타드 구매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도전! 저는 이제 가끔 저에 맞는 사이즈가 아닌 레오타드를 사가지고 언젠간 살 빼고 입을 거야 하고 이렇게 사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래, 살 빠지고 입는 게 더 기분이 째질 거야 하면서 더 작은 사이즈를,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콩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딱 알맞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혜연님. 저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취발러입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를 목표로 처음으로 콩쿠르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도전이고 잘해야 된다는 은은한 압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발레부터 의상, 메이크업 뭐든지 다 팁이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주 2, 3회 시작하게 되면은 콩쿨에 욕심이 생기고 또 그쯤 되면은 원장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콩쿨을 나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한번 미끼를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뭔가 내 마음을 부르짖히는 말이에요. 왜냐면 항상 뭔가 콩쿨은 전공자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나도 그거를 좀 도전해도 된다라는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뭔가 내 인생의 두 번째 도전? 이런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때 좀 원장님이 케어를 많이 해주시고 확실히 이제 콩쿨 같은 걸 한번 거치시면은 더 발레에 대해서 경륜이 넓혀주시고 발레가 더 재밌어지고 이제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발레 콩쿨도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원장 선생님이시나 주변에 누가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의가 들어오면은 저는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재밌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은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정말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내 가슴 안에 있는 이 심장을 불을 지를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약간 나태해지지 않고 더 뭔가 계속 젊은 사람처럼 초등학생 아이들 뛰노는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항상 에너지틱한 그런 삶이 윤택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쏟아 부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안 나오거나 뭐가 안 나오면은 물거품 같은 그냥 내가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나의 약한 부분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토슈즈 신고 뭔가 잘 못한다든지 그런 걸 이거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콩쿠르에서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딱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 같은 성인 발레인들에게는 콩쿠르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게 시험이라든지 하나의 증명의 시간이 아니라 저는 그 준비 기간이 값진 시간이라 생각해요. 준비 기간에서 얻어지는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이런 도전 그리고 내가 다시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정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끌고 가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기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콩쿨의 마지막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콩쿨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콩쿠르를 내가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저는 그런 시간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하는 게 그게 가장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잘 달려가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네.
네네네. 보호에어예요. 보온 에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콩쿨은 하나의 즐거운 준비 과정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다시 한번 불지필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제 경험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너무 부담감 가지지 않으시고 이제 사연자님께서 편안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작품 선택은 일단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 하는 게 좋은 게 선생님 분께서는 이 회원님이 어떤 걸 잘하시고 어떤 게 어울리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이 잘 되세요. 왜냐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발레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최고긴 하지만 보다도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정말 질리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왜냐면 내가 잘 하지 않아도 되게 만족감이 크고 그리고 이게 하루에 3번 이상 연습을 한다 보면은 이제 슬슬 일주일 차부터 노래가 지겹기 시작해져요. 네, 맞습니다. 노래가 지겨워져요. 이상하게 그 처음 봤을 때의 희열과 그런 짜릿함이 사라지고 네, 맞아요. 안 질리는 작품을 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봤을 때 반해버린 작품도 일주일째 하다 보면은 정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리지 않고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고 나를 계속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정확하게 봐주시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를 좀 추려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중에서 어떤 게 저에게 잘 어울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아마 선생님이 거기서 하나 뽑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생판 모르는 작품을 하시는 것보다는 발레 작품을 유튜브에서 다 쭈르르 보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올라가는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을 이제 꼽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저가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요! 마음은 설탕 요정이지만 현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설탕 요정이면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시다면은 이제 무대 위에서도 설탕 요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품이 정해지셨으면은 의상은 정말 누구도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연락을 컨택을 해서 픽스하는 게 좋은 게 이제 콩쿨 시즌이 다가오면 할수록 나와 작품이 겹치시는 분들, 분위기가 겹치시는 분들이랑 의상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받았던 의상이 이미 예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의상을 받은 게 있으시면은 이제 조금 컨택을 해가지고 그 의상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요즘에 워낙 그 이제 취미 발레인들이라든지 발레 이런 내가 성장을 해서 옷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을 정도로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면은 더 잘 되잖아요. 레오타드도 예쁜 레오타드 입고 하면 더 잘 되듯이.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하면은 더 잘 되기 때문에 받으신 예쁜 제품이 있으면 꼭 좀 일찍 픽스를 해주셔가지고 좀 잡아둘 수 있게 해놓은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돼서 내가 못할 수도 있고 헤어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다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스완스 공연에서 그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내가 해야겠다.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 제가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인 게 이건 공연 당일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콩쿨 당일날. 굉장히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같이 하시는 거라면은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을 따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공연날 아예 이제 같은 학원 같이 나가시는 메이트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시긴 하는데 만약에 저처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혼자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거나 또는 인스타 같은 데 계정에서 찾아가지고 아마 연락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든지 다 발빠르게 전에 다 컨택을 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외로 정말 운이 안 좋으시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막 안 될 수가 있고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면 진짜 미용실 가서라서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으셔야 되시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미용실 같은 데서는 이제 공연 메이크업 같은 거를 좀
안 해보실 수도 있으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 또 미스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컨택 하시는 게 좋은데, 주로 학원에서 하신다면 아마 원장님께서 다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잘 되실 거고, 또 같이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이트 분들이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메이트 분들께서 뭐 발빠른 정보를 어디서 이제 입수하셔가지고 같이 좀 싸게 하실 수 있게끔 아마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발레 메이트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같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우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친구들 있으면 좋습니다. 당일에는 돗자리 같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생각외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게 옷이 좀 불편하고 그 깎이는 옷을 계속 입다 보니까 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얼른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뒤집어 누울 수 있는 이런 바닥에 깔 수 있는 깔개, 돗자리 같은 걸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여름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워머를 솔찬히 가져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춥습니다. 우주복을 입으셔도 되시지만 튜트를 입고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리 워머, 허벅지까지 높이 올라오는 다리 워머, 또는 뭐 그냥 땀복 바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만만하게 후리스 자켓을 입는 게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혼자 준비해도 얼렁뚱땅 어떻게 가능하답니다. 콩쿠리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수도 있는, 언제나 있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하나의 모든 걸 내가 다 발산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보다 즐기듯이 축제하듯이 다녀오기를 네네네네 떳떳하게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콩쿠르 하시는 게 최고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컨텐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컨텐츠 하다가 생각한 게 이 보 온에어거든요. 그래서 네, 보 온에어 지금 첫 방인데 잘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만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로 얘기해 주신 거 같이 읽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이제 사연자님께서 조금 장문의 글로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보혜언님, 저는 19살이라는 나이 고3 때 발레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닥 시선은 좋지 않았고 고3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발레를 왜 하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안 하려던 전공 입시도 못하게 되었고, 학업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우울한 날들이 많아지고, 우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울함에 빠져서 우울증도,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를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우울하면 운동을 하라는 말이 떠올랐고 정말 많은 운동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레를 알게 되며 그냥 운동 삼아 한번 해보고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정말 유쾌하신 원장 선생님과 예쁜 레오타드를 입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전공생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감도 없고 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던 시기라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등록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동작을 따라해도 너무 어렵고 스트레칭도 너무 아프고 하기 싫었지만 원장 선생님의 관심과 같이 다니시는 회원님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제가 마음을 열며 재미도 들렸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시게 되었대요. 발레가 저의 정신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발레 학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계기와 방식으로 발레를 접하겠지만 다들 열정을 가지고 발레하는 것을 보니 저도 정말 욕심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며 유일하게 정말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두근두근한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보혜아님처럼 멋지고 예쁜 발레를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발레를 좋아하시는 모든 세상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발레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4-5년 전만 해도 사연자님 같은 상황이었던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애가 좀 더 안정적이게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 집 가업을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네가 그냥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안 채워지는 일.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지갑은 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안 채워지는 그런 일. 나는 얼른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뭐 돈이 있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서울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발레하는 사람들이랑 그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이야기가 잘 되고 재밌는 거예요. 발레를 하는 저를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삶의 곳곳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언제든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라는 곳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 온 환경이라는 집. 사연자님께서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발레로 인해서 삶이 바뀌셨고 지금도 발레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나도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잘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 사연자님께서 계속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신다는 부분을 이런 분야 쪽으로 계속 자기 삶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고 나가시면은 전에 내가 우울했던 거 그냥 하나의 과거일 뿐이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닌 거죠. 계속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슬픔을 겪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슬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슬퍼도 되지만 슬퍼하되 다시 행복해지실 것.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발레를 왜 하냐. 발레를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냐라고 이렇게 발레가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전부인 취미로만 치부를 해서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에게 절대로 상처 입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도일 뿐 그냥 편안하게 넘겨버리시고 앞으로 저는 이 사연자님께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긴 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없진 않죠. 언젠가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상처가 되게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들어온 거 있죠. 이렇게 들어온 거를 다시 이렇게 내보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래요. 저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네. 너무 공감적. 새 사연 다 너무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사연이었기 때문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레를 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성격이 달라졌어요. 제 성격이 예전에는 되게 좀 부정적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내 자신의 친화적 자기 친화적으로 됐어요. 여러분들 자연 친화적은 들어봤지만 자기 친화적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나에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성격이 조금 유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중요한 거 안 말했어요. 어떡해. 그것은 바로 즐거운 설날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잘 자세요. 저도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다들 행복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굿나잇. 사랑해요.